예전에 지금 말고요. 한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건강하셨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아마 일주일을 밤새고 어떤 분은 술을 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밤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만 주무셔도 체력이 다시 복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거꾸로 하루만 밤을 새면 일주일을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대요? 그러니까요. 그러신 것 같아요, 다들요. 깜짝 놀랐네. 그렇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그 갈비탕 드셔보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안 드셔본 분 없죠? 갈비탕 몇 번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편이에요. 네. 태어나서 드신 갈비탕 몇 번 먹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죠. 아니 몇백 그릇은 먹었겠죠. 결혼식 갈 뼈만 때마다. 세워도 한 그래도 뭐 기가 깨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어느 날 제가 길을 걸어갔어요. 갈비탕 집이 있더라고요.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는 제가 처음 온 동네고 갈비탕이 맛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고르세요? 저는 이렇게 해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있나 없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갈비탕 너무 먹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옆집에는 무슨 떡볶이인데 사람이 우글대. 그럼 어디로 가요? 떡볶이 먹어. 그렇죠. 떡볶이집 가는 거죠. 그냥 괜히 맛이 없을 것 같아. 또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갈비탕을 몇 명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정을 봐.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런 거 막, 그러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날은 손님이 아무도 없던 날이었어요. 그 가게가요. 그런데 갈비탕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죠. 50% 50%예요. 맛없다, 맛있다. 내가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앉았습니다. 직원이 너무 친절해요. 야, 왜 손님이 없을까? 내가 점심시간 좀 지났나? 그랬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갈비탕 나왔죠. 주인이 지나오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식당 주인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역시나 하고 딱 먹었습니다. 자, 놀랐어요. 어땠을까요? 맛이 없었어요. 최악이었어. 그 순간 제가 먹었던 갈비탕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이 먹었던 갈비탕들 다 기억 못 하시죠? 그렇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서 드셨는지 아세요? 그거 기억 못 해요. 그런데 어떤 때 기억나는지 아세요? 맛없는 갈비탕. 정말 맛없는 갈비탕. 집에 가서 갈비탕을 딱 먹는 순간 뭐가 기억나요? 옛날에 먹었던 갈비탕. 그렇죠. 우리가 최고를 만나든지 아니면 최악을 만나면은요, 결국 그 반대의 것을 찾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갈비탕인데 또 맛없는 갈비탕인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맛없는 갈비탕을 만약에 여러분이 먹었는데 10만 원입니다. 계산서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를 벌컥 이거 내겠죠. 뭐야 뭐 당신들. 주인 나오라고 주인 멱살 잡죠. 아니 무슨 갈비탕이 10,000원도 아니고 10만 원이야. 맛이나 없으면서 이거 어떻게 돈을 내요? 싸우죠. 그런데 어느 갈비탕인데 너무나 맛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2,000원 받아요. 어떡합니까? 돈 더 드리고 싶죠? 주인께 감사하죠. 고맙죠. 그리고 또 다음 날 친구들하고 밥 먹을 데 없니? 맛있는 데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개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누가 돈 내요? 내가 또 돈 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원리예요. 진짜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만나면은요, 나만 알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데려와서 먹이고 싶고 내 돈이 내 돈이죠. 내 돈으로 대신 사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맛있는 갈비탕인데 주인이 돈을 안 받아. 어떡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죠. 그렇죠.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죠. 또 오죠. 두 번째는 돈을 내겠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또 안 받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돈 다음번에 내도 되는 겁니까? 했더니 이 주인이 그냥 항상 공짜입니다. 어머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끝없는 감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 갈비탕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물며 불과 8,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갈비탕도 그렇게 맛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광고 모델비 받았나요? 광고를 하고 데려와서 그것도 내가 돈을 내주고 인터넷에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사진 찍어서 이 음식 어딘지 길 가는 방향까지 막 알려주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자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복음이라는 음식, 그걸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게 먹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맛있고 즐거운 것과 달리 우리의 영혼이 정말 배부르고 정말 살찌울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있는 바로 복음인데 그 맛있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맛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맛있어도 사람들을 데려오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성전, 건강한 몸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갈비탕에 비추어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동안 갈비탕을 또 드실 거예요. 또 그때마다 이런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갈비탕 맛있게 먹고 사람들 데려오는 만큼 내가 교회 가서 말씀 정말 맛있게 먹고 사람들을 데려오는지 안 데려오는지 그걸 한번 가늠해 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전 만들기 운동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덜 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동기부여 드리려고. 오늘은요 완전히 땀방울이 정말 포도송이처럼 쏟아질 만큼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기대되세요? 어떻게 해요? 불안한 눈치. 아이고. 아이고. 코뿔 속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하기 앞서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왜 살이 찔까요?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먹기는 먹어요. 그런데 먹은 만큼 움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을 먹었는데 빼는 건 요만큼 빼요. 그럼 나머지 분량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남자가 조금 높고요, 여자가 좀 낮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에너지, 대사를 보통 말하고 있어요. 평균 뭐 1200, 1300 정도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그 기초대사량에 근거해서 내가 살을 찔 수 있을 만큼이 어느 만큼인지 아니면 살을 빼는 게 어느 만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앉아 있잖아요. 임의로 제가 정할게요. 기초대사량이 우리 지금 피론 씨 같은 경우는 1000이에요. 1000. 500 정도로 할게요. 500 정도. 여기 2000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자, 어떻게 다르냐? 유전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은요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왜? 근육이 많아지니까. 근육을 많이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요. 여러분 지방을 많이 가지고 근육이 없으면요 기초대사량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자, 임의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 분이서 맛있게 식사를 먹으러 갔어요. 갈비탕 먹으러 갈까요? 갈비탕? 네, 갈비탕을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제육덮밥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잔뜩 드신 거예요. 이날 세 분께서 방송 끝내고 드신 저녁의 분량은 예를 들어서 한 3000kcal 정도를 먹었다고 할게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에 먹는 양보다도 많은데 한 끼 드신 거예요. 3000. 그러면은요 간단해요. 내 몸의 기초대사량에서 바로 그 부분을 연산하면 돼요. 3000 먹었잖아요. 3000 마이너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1000. 얼마죠? 남은 게요? 2000kcal가 남았어요. 그걸 더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3000에서 2000. 2000이니까 1000 남았어요. 1000 남았어요. 1000을 빼야 되는 거예요. 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1000이 남아있고 얼마 남아있죠? 2000이 남아있어요 지금요. 자, 여기 심각합니다 지금요. 자, 내가 먹지 3000이에요.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먹은 만큼 뺐는데 얼마 남았어요? 2,500. 2500이에요. 무려요. 자, 그러면 2500, 2000, 1000을 하루에 빼려면은 하루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안 빼면은 그 다음날 자꾸 저금을 하게 돼요. 그 다음날도 또 저금. 빼려면 얼마큼 운동해야 될까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걷고 뛰잖아요. 보통 경보 속도 빠른 걸음, 저는 뜀뛰기 정도 하려면은요. 평균 1시간 뛰었을 때 한 400kcal 정도가 소모가 돼요. 그것밖에 안 빠져요. 1시간인데. 그렇죠. 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시간에 8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와. 그냥 제가 점수를 후하게 드릴게요. 2시간에 1000칼로리 빠진다고 할게요, 그냥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 뛰어야 되는 거죠? 2000을 빼려면은요? 4시간. 와. 4시간 동안 계속 뛰어야 되는 거죠. 자, 몇 시간이요? 5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몇 시간이요? 2시간. 2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같이 먹었는데 한 사람은 4시간 뛰어야 되고 5시간 뛰어야 되고 2시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앉아도 같은 걸 먹어도 누구는 살이 더 찌고 누구는 덜 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측정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누구나 병원이나 헬스클럽 가시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쟤랑 똑같이 먹었는데 더 찌고 쟤는 나랑 똑같이 먹어도 좀 덜 찌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고 하고 건강해질 때는요. 대부분 다 지방을 빼려고 걷기만 자꾸 하시는데 좋아요. 지방이 빼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지방이 빠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 다음날 조금만 먹으면 다시 찌잖아요. 근육을 만들면은요, 좋은 것은요, 장기적으로 내 신체 대사량, 바로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잘 먹어도 몸에서 계속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근육 운동의 중요성과 유산소 운동, 걷기의 중요성이 함께 필요한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좋은 방법이 있어요. 4시간 동안 걷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게 먹어야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3,000kcal이 되는 이만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성인이 드셔야 될 정도로는요. 대략 1,500에서 2,000 미만 정도 하루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00 드셨어요? 그럼 아까 킬로칼로리 얼마죠? 기초대사량? 저 1,000. 1,000이잖아요. 1,000밖에 안 남는 거죠. 2,000이에요? 저는 제로. 0, 제로죠. 운동을 안 해도 내가 먹은 만큼과 내 기초대사량이 똑같으면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슬슬 걸어 다녀도 살이 안 찌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요, 여러분 2가지예요. 음식량을 좀 줄이세요.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피가 많아도 칼로리가 적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포만감, 우리 위는요,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로 가지는 거지 단순히 칼로리로서 배가 부르다 적다고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상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채나 과일, 섬유소가 풍부한 것들은요. 먹으면 안에서 부풀어져요. 그래서 약간 배가 부른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는 적은데도 우리가 한 끼로 해결했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크고 칼로리가 적은 섬유,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칼로리는 적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가 재야지죠. 이 2가지 합치면은요. 적은 시간 운동을 하고도 충분히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닭이 한 마리 있잖아요. 닭 몸 중에서 가장 기름기가 없는 부위는 바로 닭 가슴살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살 뻑뻑하다고 많이 안 드셨어요. 닭 날개 먹고 그랬잖아요. 닭 발 먹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부위들은 지방질이 많은데 닭 가슴은 대체적으로 지방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쭉 넣으면요. 우리 보통 말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이미 벌써 고기 자체에 기름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닭도 껍질을 벗기 전에는 기름이 많거든요. 그 앞에 좋은 게 뭐냐면 계란 같은 거 있죠. 삶기만 하면 노른자랑 흰자랑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른자, 지방을 버리고 흰자만 먹게 되면 순수한 100%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흔치가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생선도 있죠. 등푸른 생선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다 아실 만할 텐데. DHA? 오메가. 그렇죠. DHA도 있고 오메가3도 불포화 있죠. 지방산. 보통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하는 그 오메가3 지방산은 굉장히 좋아요. 생선 나올 때 생선 기름 나오잖아요. 그 기름도 동물성 기름처럼 우리가 살찔 것 같잖아요. 실제는 안 쪄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은요.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또는 닭고기 그냥 먹었던 거 껍질까지 이런 삼겹살에서 나왔던 이 기름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우와.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선을 많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생선을 많이 먹게 되면요. 살도 빠지는과 동시에 혈관벽도 뚫리고 콜레스테롤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장수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또는 일본 같은 데 사는 분들이 장수하는 이유는요. 뭐 야쿠르트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요. 생선을 많이 먹고 많이 걷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장수하시고 건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장과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원활하게 만들려면요. 생선, 그다음에 기름지지 않은 고기 같은 걸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음식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식을 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다이어리를 만드세요. A4지 있죠? 그걸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다들요. 집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쫙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딱 나왔어요.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먹었어요. 햄버거 먹었어요. 그렇죠? 빵도 먹고 저녁 때 스파게티도 먹고 밥도 왕창 먹었어요. 또 화요일 날 짜장면도 먹었어요. 김밥도 먹고요. 또 뭐 좋아하시는 거 또 뭐 있어요? 떡볶이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좋아하는 거? 탕수육. 탕수육.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 동안 여러분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요. 좋아요. 다 드세요.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먹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엄청 먹잖아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한 주 동안은 내가 정말 먹다 죽더라도 한번 먹어보자.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바로 이럴 때면 불행하겠지만은 그래도 행복해요, 한 주 동안은요. 그리고 나서 2주 때가 됐을 때 그때 내가 한 주 동안 먹었던 것을 보는 거죠. 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내가 월요일 날 짜장면 먹었구나, 또 햄버거 먹었구나. 그러면은요, 그 첫 주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딱 3가지만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뭘 치느냐? 나를 한 주 동안 제일 건강하게 하지 못했던 음식들,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동그라미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짜장면을 드셨어요. 동그라미 탁 치고, 아, 이건 정말 아니었어. 수요일 날 햄버거를 먹었어요. 아,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뭐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친 거를 2주째 됐을 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낙 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2주째는 또 그렇게 짜장면 대신에 간짜장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햄버거 대신에 샌드위치 먹지 뭐. 그다음에 피자 대신에 파전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2주째가 또 지나요. 2주째 동그라미 치세요. 3주째 동그라미 치세요. 점점 동그라미 친 거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4주째가 되면은요, 그 전에 먹었던 12개의 동그라미 친 거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36주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완전히 살이 빠져요. 36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2주만 가보세요. 12주, 3개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은요, 36개의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나를 살찌게 하는 음식 36가지 지금 빨리 적어보세요. 그러면 적을 수 있겠어요? 못 적어요.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이에요. 늘 먹는 음식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딱 12주, 3개월이 됐을 때는요, 그 다이어리를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식습관이 이미 그렇게 되셨구나. 아, 맞았어요. 내 습관, 내 생활 자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식당 갈 때 결혼식장 같은 데서 누가 부르잖아요. 가요. 그럼 사람들은 맨날 다이어트 하다가도 결혼식장 같은 뷔페 가면 다 먹잖아요. 막 가면은 이렇게 날씬한 분들도 이만한 접시에다가 막 산처럼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축이면 아까우니까. 그렇죠. 예, 내 만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생활이 돼 있나 봐요. 가면은요, 무슨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쫙 보면요, 빨간색으로 뚜두두두 음식들이 몇 개가 딱딱딱 짚혀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몇 개가 짚어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딱 눈에 보여서 그것만 짚는 거죠. 와. 이것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음식 드실 때 그런 다이어리를 만드셔서, 우리 묵상집 있잖아요. 묵상집 쓰고 말씀 읽은 다음에 내가 묵상한 바로 기대대로 쓰잖아요. 그런 습관처럼 내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한번 적어보시는 그런 생활 습관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운동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을 말할 때는요, 헬스클럽을 가는 걸 자꾸만 생각해요. 이 고정관념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어디로 가요? 교회. 이것도 고정관념이잖아요, 자꾸요. 기도하러 어디 가요? 교회 가잖아요, 또. 예배나 기도 드릴 때 늘 교회를 간다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항상 헬스장 에어로빅 간다는 것도 고정관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2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요, 늘 헬스클럽에 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가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주중에 가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버스를 탔어요. 손잡이가 있잖아요. 한번 잡아보세요. 편안하게. 자, 힘 안 들죠? 운동 안 되죠? 이럴 때 다리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손잡이 반대쪽 다리를 한번 슬쩍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해보세요. 자, 버스를 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미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살짝 안 보게 살짝 든 거예요. 살짝. 정말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20초간 버텨보세요. 그러면은요, 다리를 띄고 있는 반대쪽 다리에 힘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복부에도 긴장이 된다고요. 허리에도 긴장이 들고요. 이것도 바로 생활 속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 앉아보세요. 자, 지하철이에요. 자, 맞은편이에요. 자, 근데 이쪽은 운동을 하는 거고 이쪽 분들은 운동을 안 하는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한번 힘을 줘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오케이, 그렇죠. 자, 일어나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일어날 뚱 말 뚱 한번 힘을 줘보세요. 오케이, 딱 그대로 힘 주세요. 버티세요.
자, 지금 권영찬 씨 다리가 엄청 딱딱해져 있어요, 지금요. 통나무 같아요. 오칠다리 장난 아니에요. 그대로 버티세요. 앉지 마세요. 자, 앞에 있는 분들은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벌써 허벅지와 허리 운동과 힙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초 동안 버티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배까지 땡기는 네,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남들이 보죠. 아니 왜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얼굴이 씩씩거리고 이렇게 빨고 왜 이럴까 도대체? 뿔소. 코뿔소 같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자, 앉아 보세요. 운동된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션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앞으로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는요. 주변 지하철 탈 때마다 다들 빨간 얼굴로 이런 사람들이 앞뒤 옆칸 다 앉아 있으면 얼마나 운동하고 좋겠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생활 속 운동을 자꾸 습관했으면 좋겠어요. 자, 직장 갔어요? 건물이에요? 빌딩이에요? 자, 여기 몇 층이죠? 지하 3층. 지하 3층이죠. 만약에 여기가 10층이라면 그냥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걸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보통 걸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보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금 더 여기다가 좀 재미난 운동을 좀 섞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의 무릎은, 우리의 다리는 일반적으로 앞으로만 항상 걷기 때문에 바깥쪽, 안쪽, 뒤쪽이 약해져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시면은 잘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무릎이 풀리고 주저앉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리에 균형적인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앞으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 날은요. 갈리자로 이렇게 좁혔다가 넓혔다가 올라오세요. 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올라오죠? 왼쪽으로 올라오세요. 그 다음 날은 오른쪽으로요. 그러다가 직원들을 서로 마주치겠죠?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요즘 계단에서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만의 헬스클럽이고 나만의 공간이 된 거죠. 이렇게 지하철 또는 엘리베이터 또는 버스 또는 길에서 나만의 운동 습관을 자꾸 길러보는 거 굉장히 도움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마트에 갔어요. 여러분 큰 카트가 있죠? 카트를 밀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몸을 의지하고 다니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카트를 내놓으시고요. 바구니를 양손에 드세요. 그래서 물건을 넣을 때마다 오른쪽과 왼쪽을 균형 있게 맞춰서 무게를 비슷하게 한 다음에 걸어 다니시는 것이 좋아요. 집에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트 가방 2개 들고서 걸어서 오시는 거죠. 집에 갈 때, 올 때, 버스 탈 때도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집까지 오고 학교 가고 집에 간다면 여러분 정말 쉽게 건강해질 수 있고 바로 그냥 몸이 딱 변할 거라고 생각돼요. 이것이 바로 일반 운동과 생활 속 운동의 차이인데요. 바쁜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서 운동을 가고 샤워를 하고 씻고 나와서 주차장 가서 운전하고 집에 오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물론 가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또 매일 할 수 없다면은 일주일 매일매일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자기 전에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일과 중에서 그렇게 생활 속 운동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간단한 체조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오늘은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만하네요,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이제 허리를 세워주는 운동할 텐데요. 이 운동은 제가 먼저 보일 테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피는 거예요.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데요. 다리를 뒤로 높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숨을 내쉴 때 우리 코뿔소처럼 숨을 내쉬자고요. 후 들이마셨다가 후 3번, 넷,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됐어요. 자, 다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요, 차렷 자세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치는 거죠. 이 운동은요, 50견 운동, 허리 운동, 힙 운동, 허벅지 운동, 일석사조 운동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쪽으로 먼저 갈게요. 준비, 시작. 후, 반대쪽. 후, 차렷 자세. 후, 셋, 4번, 5번, 그렇죠. 6번, 잘하시네요. 7번, 이거 재밌다. 8번, 9번, 10번. 오케이, 그만.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시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어깨 운동하고 우리 허리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일명 회오리 운동이에요. 앉았다가 박수, 앉았다가 박수. 아주 쉽죠. 자, 준비, 이쪽부터 준비, 시작.
앉았다가 후, 앉았다가 박수, 후. 자, 허리를 더 많이 돌리세요. 더 많이 5번, 좋아요. 6, 7번, 계속 8, 9번, 10번, 그만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절실하셨는지 너무너무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하게 무릎을 닿는 운동할 텐데요. 쭉 십자가로 폈다가 왼발, 오른발, 무릎을 닿으면서 숨을 후 내쉬면요. 바로 복근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자, 준비. 왼발부터 할게요. 준비, 시작. 후. 인사하듯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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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그렇죠. 5, 6번. 너무 멋있어요. 7번, 8, 9번. 자, 좀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4번, 5, 6, 7, 8, 9, 10번. 그만 잘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앉으시고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정말 제가 그 많은 분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주고 운동을 지도하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득도 하고 강요도 했어요. 막 운동해야 돼!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욕이 너무 없는 사람한테 제가 아무리 훌륭한 얘기라고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심지가 없으면 불꽃이 없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반대로요. 이미 벌써 열정이 있어. 나는 정말 누군가 도와주면 난 정말 하고 싶어라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요. 한마디만 해도요. 어느 순간 달려오게 돼요. 이 바로 믿음의 열정과 바로 이 건강의 열정이 굉장히 상관이 있고 똑같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의 열정, 이 마음의 열정,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됐다면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육신하고 이 영혼이 따로 움직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갔어요. 구원받고서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왜 40살에 왔니? 왜 30살에 왔니?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왔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준 그 선교의 사명이 사실은 90살까지였어. 95세까지였어. 85세까지였어. 그런데 네가 비만해서 죽은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니? 네가 당뇨잖아. 네가 혈압이 안 좋잖아. 심장이 안 좋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피자 먹고 살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빼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영혼육 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중히 다루고 아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날까지 그것이 8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정말 청년 같은 열정의 마음과 그 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